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솔루션의 이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버전 이상부터는 매저를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불편해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뀐 매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저 디스턴스, 매저 앵글, 매저 페이스, 매저 바디 이렇게 나눠져 있던 기능들이 매저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기능으로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저 기능을 실행을 해보면 측정할 객체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측정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객체라든지 포인트, 벡터, 객체 세트, 포인트 세트, 좌표계 등을 선택을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과 면을 선택을 할 때는 오브젝트로 해주면 되고요. 커브를 선택할 때도 오브젝트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선택할 때는 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디스턴스를 할 때는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벡터로 바꿔서 원하는 벡터 방향을 찍어주시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세트는 객체를 세트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객체에서부터 이 객체까지의 측정을 하고 싶을 때는 오브젝트 세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저먼트 메소드가 있는데 이건 측정 방법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측정을 했으면 결과를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필터링을 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값만 볼 때는 거리값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양한 결과값을 볼 거다 하시면 다 선택을 해줘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리값만 볼 건데 다른 결과값들이 방해가 된다면 억제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바운딩 바디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의 상자의 체외각 지수를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무게 중심도 표현할 수 있고 스크린 디스턴스와 앵글도 자주 사용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X를 오픈해서 유틸리티 부분에서 매저라는 파일을 오픈해 주실게요. 매저는 어널리시스 탭에 가면 매저 기능이 있고요. 이 매저 기능이 11버전까지는 각각 나뉘어져 있었는데 12버전 이상부터는 하나의 기능으로 합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객체를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우리 오브젝트로 선택을 해서요. 면과 면 사이를 선택을 해주면 여기 디스턴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앵글도 나오는데요. 이 앵글은 내가 필요 없다 해주면 리절트 필터에서 앵글 값과 다른 부분들을 다 억제를 시켜주면 이 디스턴스 값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니멈 디스턴스와 맥시멈 디스턴스 값까지 나오게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리셋을 눌러서 이번에는 이 면과 이 포인트를 선택을 할 건데요. 포인트로 선택을 해주실 때는 타입을 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시고 서클의 센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디스턴스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셋을 눌러서 또 이 면과 이 면을 선택을 하면 거리 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젝트 디스턴스 있죠. 내가 원하는 벡터로 최단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때 면과 면을 선택했을 때는 이쪽에 거리가 나오죠. 이번에는 벡터 값으로 타입을 바꿔서 원하는 Z축으로 벡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프로젝트 디스턴스 값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셋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브젝트로 이러한 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면에 대한 결과값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리셋 눌러서 이런 곡선도 선택을 해주면 곡선의 길이와 곡선의 R값 등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객체로 선택을 할 때는 보통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솔리드 바디로 바꿔서 솔리드를 선택할 건데, 이때 솔리드에 대한 결과만 보고 싶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억제해 주시고요. 솔리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솔리드에 대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해서 무게중심의 포인트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화살표 부분을 펼쳐보면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무게중심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트로 해서요. 이 센터와 이 센터를 선택을 해보면 디스턴스 값이 나오는데, 연속해서 이 센터를 찍어주면 각도 값이 나옵니다. 앵글 값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우터 앵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3개를 찍을 때 앵글 값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알아두시고요. 제일 처음 포인트는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찍어주고, 두 번째, 세 번째 각도를 찍어주시면 이런 각도를 생성을 또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세트로 유형을 변경해 보고요. 화면을 정렬하고서 오브젝트 세트를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Add New Set을 눌러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세트로 거리값을 측정을 또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세트로 해주면 내가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 가능하고요. Add New Set을 눌러서 한 번 더 세트를 선택을 해주면 그에 맞는 결과값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면의 벽의 두께를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스냅 포인트에서 포인트 온 페이스로 이 공면의 면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객체를 오브젝트로 바꿔주시고요. 점이 있는 솔리드 바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퀵픽 창을 이용을 해서 이 솔리드 바디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티크니스라는 벽의 두께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눈 모양이 있는데 눈 모양을 클릭하면 디스플레이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체크가 되는데요.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주석이 이렇게 생겨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메저로 사용해서 옆에 있는 면과 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이 어소시에이티브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소시에이티브가 체크가 되고요. OK를 눌러주면 이 측정 디스턴스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브는 측정 값을 파트 내비게이터에 나타내 주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어노테이션은 이 화면상에 이 값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대신에 파트 내비게이터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싶으면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필터를 아더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다른 부분을 억제를 해주시고요. 아더로 선택을 해서 이 부분에 솔리드 바디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외곽 치수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까지, 볼륨까지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결과값을 인포메이션 윈도우로 해보면 인포메이션 창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외곽 사이즈도 아더라는 필터를 통해서 결과값을 생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11버전에서 많이 사용하던 기능인데요. 먼저 메저 디스턴스에서 포인트로 이 점과 점을 선택을 했을 때 앵글 값을 표시를 했었는데요. 이때 저는 지금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각도 값이 89도로 나오는데 제가 원한 값은 동일한 평면상에서의 앵글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모어에 가면 스크린 앵글이라고 있습니다. 화면을 정렬시켜 놓고 점을 찍고 점을 찍어주면 이 세 개의 디스턴스가 평면상에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도를 생성을 할 때는 기준이 되는 점과 측정될 각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스크린 앵글로 센터와
센터를 찍어주시면 84.324라는 각도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평면상에서의 거리값을 알고 싶을 때는 스크린 디스턴스라는 기능으로 선택을 해서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스크린 디스턴스와 스크린 앵글도 동일 평면상에서 치수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매저는 측정할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서 결과 필터를 선택을 해서 원하는 결과값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소시에이티브를 켜주시면 파트 내비게이터에 히스토리가 남게 되고요. 디스플레이 어노테이션을 해주면 파트 내비게이터엔 남지 않지만 그래픽 창에서 치수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윈도우를 체크를 해주면 인포메이션 창으로도 결과값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무게중심도 생성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리드 바디를 선택하면 이 솔리드 바디에 대한 무게와 부피 등을 또 알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새로운 매저 방식 꼭 익혀주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